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질이 급한 40대 아줌마입니다. 제가 성질이 급하니 저는 장기나 스윙 이런 투자는 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처음엔 분명 주식을 시작했을 때는 수익이 나면 팔고 갈아타서 또 수익이 나고 그래서 예수금이 쌓아져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면 주가가 하락하고 제가 견디지 못해서 팔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법칙이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주로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는데 이제 이 약발이 끊긴 걸까요? 이제는 제가 사는 순간이 매일 고점이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까먹기만 하는 애수금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원금까지 영원히 될까봐요. 참고로 제 투자금은 1억입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뭐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주식이라는 거는 성질이 급하고 느리고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성질이 굉장히 좀 급한 편입니다. 한국의 전형적인 빨리빨리라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인데 주식을 하다 보면 이 빨리빨리가 약이 될 때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식이 잘 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매매에 대한 좀 확신이 있거나 또 자기 매매 스킬에 대한 자신이 있는 분들은 단타를 해도 좀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하시는 게 주로 단타라고 하니 자 근데 이 단타를 함에 있어서 내 성격이 급하냐 내 성격이 느긋하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더 원초적인 문제는 내가 매매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인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매매를 잘하면 빠른 나의 급한 성격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내가 매매를 잘하면 또 느린 성격이 도움이 되는 거 결국은 결과론적인 거니까 성격이 급하고 빠른 거의 문제를 떠나서 자 그런데 늘 제가 단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가장 매매 방법 중에서 어렵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리스크가 제일 큰 매매가 바로 단타 매매입니다. 반대로 리스크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가장 쉽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중장기 투자예요. 왜 그런지는 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단타는 매매의 기술들이 들어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왜 짧은 시간 내에 매매를 성공하고 나야 되기 때문에 차트도 봐야 되고 거래량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물론 이 차트와 거래량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중장기 투자에서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이 봐야 되는 비중 자체가 중장기보다는 단타 쪽이 훨씬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 중장기 투자는 어차피 하루 이틀 가져갈 거 아니니까 언젠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가게 되면 마음 편한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빨리 매매 회전율을 높여서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단타 매매를 하다가 저도 단타 매매를 안 하는 건 아니어서 저도 매일마다 실시간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단타 매매를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단타 매매라는 거는 언제든 이게 시장의 환경이 많이 바뀌게 돼요. 저도 이제 단타 매매를 많이 해봐서 알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추구했던 내가 그동안 매매했던 기술과 매매 방법들이 잘 먹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그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건 결국 뭐냐면 시장의 환경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주식시장이 제가 뭐 20살 때부터 실전 투자를 들어갔지만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한지 20년 좀 넘어가는데 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장의 단타 환경이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냐? 아니죠. 지금은 엄청 많이 바뀌었죠. 왜 그러냐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예전에 20대 때 할 때는 그만큼 단타에 대한 기술과 이런 부분들이 정보량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 뭐 3일선, 5일선도 그때 모르는 사람들 바글바글 했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정보의 양도 그때는 현저히 적었고 그때는 또 상한가 제도가 15% 제도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달랐었고 근데 요즘은 엔간에서는 호가창을 분석하는 방법도 알고 매매 기술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경제 유튜버들이 또는 주식 유튜버들이 공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평선 매매든 뭐 돌파 매매든 눌림목 매매든 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기초 지식이 많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 요즘은 영어 교육을 언제부터 받나요? 자, 하이, 헬로우, ABCD 언제 여러분들 처음 배워보셨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하도 어렸을 때 배운 거고 저 때는 제가 이제 올해 83년생인데 제가 83년에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할 때 저는 영어란 걸 언제 처음 접해봤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없었지. 고등학교 때는 없었고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정식 과목으로 영어가 있었고 거기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영어가 우리가 익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전설적인 단어들이 그때부터 나오지. Hi Jane, Hi Tom, Hi, I'm fine, thank you.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 전설적인 문장이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나왔던 문제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 교육 수준과 지금의 교육 수준이 같냐? 완전히 다르잖아. 주식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주식 교육 환경과 지금의 주식 교육 환경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이런 교육 환경, 이런 주식 환경이 결국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바로 단타라는 거야. 단타는 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단타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단타
매매를 잘하고 있었는데 승률이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맞지 않는다? 그렇다 그런다면 나의 주식 매매하는 방법이 퇴화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 근데 내가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를 못한다? 그러면 손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이 손실이 한두 번의 발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돼? 중단을 해야 되는 거야. 중단을 해야 돼.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야. 중단을 하고 다시 소액으로 시작을 하든 아니면 모의 투자를 시작을 하든 그런 식으로 내 매매 기술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 근데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도 않고 예전에 그냥 구시대적인 매매 방법으로 계속 매매를 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 결국은 마이너스의 폭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야.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그게 되느냐?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자, 이분도 지금 내가 지금 얘기를 하지. 매매 그만 중단 좀 해야 돼. 쉬어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쉴까? 아니지. 죽어도 안 쉬지. 주식은 다른 말로 나라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제일 큰 도박판이야. 이 도박판을 떠날 수가 있다? 절대 힘들다는 거야. 우리가 흔히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들 보면 뭔 생각해? 야, 저렇게 빠질 수가 있지? 특히 알코올 중독자들 등등 이런 중독자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해? 야, 왜 저렇게 살까? 난 저렇게 안 살 건데 라는 생각 많이 하잖아. 그건 이성적인 거야. 이 지금 주식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들도 중독자야. 당장 내일부터 매매하지 마 그러면 매매 안 한 사람들 얼마나 됐을 것 같아? 없어. 그게 이성과 감성의 가장 큰 차이점이란 거지. 내가 뭔가 잘못된 걸 알고 내 매매 방법이 먹히지 않으면 쉬어가는 것도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분께서 과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쉬냐? 나는 그게 문제긴 하지.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입장으로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하고 약 잘 챙겨 먹고 병이 나으려면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지. 마찬가지야. 나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지키고자 안 지키고냐 하는 거는 이 시청자분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지. 주식이라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한 거고, 돈을 벌려면 주식시장에서 결국은 남의 돈을 따먹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게 기관의 돈이 됐든 외인의 돈이 됐든 또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됐든 누군가의 투자금을 내가 뺏어야지만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구조인 거잖아. 남의 돈 따먹기가 쉽냐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남의 돈 따먹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절대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거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께서 기억을 하시고, 안 될 때는 쉬어가는 것도 저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이제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단타를 칠 때 뉴스가 떠가지고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케이스가 있어. 이제 공시나 호재성 뉴스가 나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걸 보고 바로 캐치를 해가지고 1% 뛰기 뭐 1.5% 뛰기 이렇게 매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거의 뉴스 매매를 안 하거든. 근데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실시간으로 뉴스 나오는 게 있어. 실시간으로 뉴스와 종목이 옆에 붙여서 나오는 HTS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뉴스만 보면서 매매하는 분들도 있어. 근데 나는 그런 매매를 안 하니까. 근데 그런 매매가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뉴스 매매는 솔직히 좀 어려워 많이. 나도 예전에 시도를 해봤었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난 안 해서 난 내가 포기했던 분야거든. 근데 이분께서는 뉴스 매매를 하는데, 뉴스도 이제 단기성 뉴스가 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뉴스가 있어.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매매를 하는 거는, 뉴스를 나는 안 보는 건 아니니까 연속성을 보지. 연속성. 특히 이제 내가 제일 중요시하는 뉴스가 바로 메인 뉴스들. 우리가 이제 저녁에 하는 8시와 9시에 하는 메인 뉴스들 있잖아. 이 메인 뉴스의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시장인 이슈가 될 것들은 헤드라인에서 계속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떠들어. 그러면 여기에 따른 테마를 찾는 거지. 쉽게 찾아서 예전에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거의 코로나 관련된 뉴스가 하루만 나오고 끝나? 아니지. 계속 가잖아. 이게 뭐야? 연속성이라는 거거든. 근데 단기적으로 나오는, 자 예를 들어서 뭐 초돈도체 요즘 반짝했던 거, 초돈도체 지금 뉴스에 나와? 거의 안 나와. 관련된 뉴스들 헤드라인에서 밀린 지 오래됐어. 이런 거는 뭐야? 결국은 연속성이 없다는 거거든. 단타성이란 말이야. 그럼 또 뉴스를, 나는 메인 뉴스들만 보면서 이제 시장 이슈가 되는 거 뭐다? 막 그런 걸 계속 찾아내는 거고, 연속적으로 안 나온다. 한 달이 지났든 두 달이 됐든 시장에 헤드라인으로 뭐가 계속 연속적으로 안 나온다. 그런 건 뭐야? 시장에 테마가 없다는 거야. 크게 움직이는 테마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뉴스 매매는 본인들에게 선택에 맞는 거를 취사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분의 성질 급한 우리 40대 아주머니의 사연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를 좀 쉬는 건 어떠신지 저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싶어요. 1년 365일 매매가 잘 되진 않습니다. 저 또한 1년 365일 매매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안 될 때는 좀 내 템포를 좀 늦춰가면서 좀 쉬어가면서 다시 조금씩 하는 게 맞고, 매매가 잘 된다 싶으면 좀 늘려가는 것도 많고, 강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매매를 하면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쉬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